전라남도 끝자락의 바닷가 마을 갈매기포구에는 평생을 혼자 살며 어촌계 창고지기 일을 하던 도만 씨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바람은 세차게 불어왔고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말 그대로 바다가 뒤집히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어 마을 어귀까지 하얀 포마를 뿌려댔고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한꺼번에 어촌계 창고로 뛰어들어와 파도와 비를 피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고 안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젖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찬바람에 덜덜 떠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도만 노인이 구석에서 커다란 솥을 끓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이쿠, 여기 들어와 있으라우. 따뜻한 미숫가루도 좀 마시고. 도만 노인은 창고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 갓 끓인 미숫가루를 한 바가지씩 퍼주며 웃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숫가루를 받아든 사람들은 몸을 떨면서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장, 이 빗속에 이렇게 챙겨주시고 고맙습니다잉.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하게 들렸고 파도는 쉴 새 없이 해안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도만 노인 근처에 둘러앉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고 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분해졌고 노인이 끓여준 따뜻한 미숫가루 덕분에 사람들의 몸도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노인의 중얼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장, 아까 이 바람이 옛날 그날과 같다고 뭔가 말씀하셨죠? 혹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도만 노인은 먼 바다로 시선을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허허, 그때는 말이여 바다가 사람 하나를 내게 데려다 주었었지. 사람들은 심심하기도 하고 폭풍도 길어질 것 같아 노인에게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마을의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노인장, 한번 들려주쇼. 이렇게 앉아 기다리는 것도 심심하니께. 도만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노인이 20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도마는 배를 몰고 조기를 잡으러 다니던 젊은 어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억척같이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던 청년이었지요. 그날도 도마는 새벽부터 배를 몰고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조깃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그물은 제법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파도가 산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서둘러 그물을 거두고 배를 돌렸지만 파도는 이미 너무 거셌습니다. 배가 뒤집힐 뻔했고 도마는 필사적으로 키를 잡고 버텼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폭풍 때문에 도마는 간신히 마을 근처 바다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파도 위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떠내려온 통나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 웬 젊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부서진 작은 나무 판자에 매달려 정신을 잃은 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얼른 배를 가까이 대고 그녀를 배 위로 구해 올렸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물에 젖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여인을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을 지피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뜨거운 생강차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서야 여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름이 솔비라 했습니다. 남해 쪽 작은 섬에서 오던 길,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떠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졌고 그녀만 간신히 판자에 매달려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다시 바다로 사라질 듯한 아련한 기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어딘가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솔비는 도만이 사는 바닷가 움막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그 며칠이 참으로 이상한 시간이었다고 노인은 회상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녀의 머리카락이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바람의 신 같은 여인이었다고 노인은 표현했습니다. 둘은 서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같이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묘한 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아침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왔고 솔비는 그 고기를 손질해 구워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둘은 불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섬에 병든 어머니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너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솔비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야만 해요. 도마는 망설임 끝에 그녀를 배에 태워 섬이 보이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도마는 솔비를 배에 태웠습니다. 배가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둘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솔비가 뒤를 돌아보며 도만을 바라보았고 도만은 그 시선을 피하며 키만 잡고 있었습니다. 섬이 가까워졌을 때 솔비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병환이 나으면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돌아오면 바람이 세게 부는 날마다 이 움막 앞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바람이 되어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솔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가끔 그 섬 쪽으로 배를 몰고 가보기도 했지만 섬에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져 결국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상인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섬에서 큰 산사태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는 섬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젊었지만 그 여인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가슴 한쪽을 쓸어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마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어촌계 창고를 지키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언제나 솔비를 떠올렸습니다. 창고 안의 사람들도 그 사연에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폭풍과 함께 찾아온 인연, 그리고 영영 찾지 못한 여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나이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젖은 외투를 걸친 한 젊은 장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도만 노인을 보고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마치 평생을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도만 어르신이십니까?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더만 왜 그러는 거요?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솔비 여인의 아들, 해륜이라 합니다. 순간 어촌계 창고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도만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숫가루 바가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뭐라고? 청년 해륜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자신에게 제 아버지가 바닷마을 어부였고 왼쪽 어깨뼈 아래에 조개 모양의 작고 하얀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어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갈매기포구의 도만이라는 사람을 꼭 찾아가라고 당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만은 느린 동작으로 옷을 벌렸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뼈 아래에는 정말로 조개 모양의 작고 하얀 점이 있었습니다. 해륜은 노인의 어깨를 보더니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듣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눈앞에서 재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말문이 막혀 손을 덜덜 떨며 청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솔비가 살아 있었던 게냐? 해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산사태에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평생 장애가 남았고 섬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도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신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언제나 바다를 바라보며 도만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구나. 창고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도만과 해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노인장, 바닷길 험하니 어서 섬으로 가보소. 그 여인도 오래 기다렸을 거 아닌가. 우리도 조금씩 보태드릴 테니 미루지 말고 가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주머니에서 쌀돈이든 푼돈이든 꺼내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폐를 꺼냈고 어떤 이는 동전 몇 잎을 보탰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제법
큰 액수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정말 고맙소. 도마는 울먹이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해륜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선의가 모여 한 가족을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잦아든 다음 날, 도마는 해륜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를 떠나보냈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나 먼 바다로 나아갈 때 도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솔비를 생각하니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해류는 거친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도만을 감싸 안아 보호해 주었습니다. 도만은 그 순간에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늦게야 품어보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도만의 눈가는 또다시 젖어들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은 예전보다 훨씬 쓸쓸해 보였습니다. 산사태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집들도 많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해류는 작은 초가집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저기입니다. 도마는 다리가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된 흰 머리가 성성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솔비.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도만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정녕 도만 그대입니까? 도만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솔비야, 나도 평생 잊은 적 없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류는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갈매 기포구에서 시작된 폭풍은 두 사람의 인생에 다시 따뜻한 바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바다는 때로 사람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